자,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신 나라다, 대한민국은 우리 종국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여,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 자,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윤석열 대통령 전시연립내각 언급한 이유, 그리고 5.18 행사에 국민의힘 총동원령 내린 이유,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창립 8주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GDN을 사랑해주신 많은 분들께, 대한민국 분들께, 그리고 이제 국내외 팬들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8주년 동안 살아남는다고 고생 많이 했는데 여러분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그 언론사입니다. 이 인터넷에서 글로벌 디펜스 뉴스 치시면 뭐 이런저런 뭐 국방 외교안보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거를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마포구에 조그만 골방에서 시작했는데 지금은 벌써 언론사도 있고 방송국도 있고 또 윈윈 미디어라고 그 출판사도 하나가 있고 이렇게 커졌습니다. 참 그동안 제 얼굴이 많이 사갔는데 골병이 든 겁니다. 아무튼간에 나라가 다시 정상적으로 바로잡아지고 있어서 천만다행인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전시연립내각을 언급을 했어요. 자, 5.18 행사에 국민의힘 총동원령 내렸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코땡땡 전염병으로 소상공인들 경제가 이제 붕괴하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환유, 고유가 등 이제 물가가 좀 폭등하고 있고요. 국무총리가 지명이 안 됐죠. 그리고 장관 임명이 지연되고 있고, 북한이 7차 핵실험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후 외환의 위기가 있으니까 좀 도와주십사 하고 5월 16일 시정연설, 국정연설을 통해서 전시연립내각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대전 때, 2차 대전 때 영국이 전시연립내각으로 전쟁을 이겼는데 우리 같이 전쟁을 이깁시다. 이 위기를 돌파합시다. 이 내용인데 이거 지금 무서운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지금 성범죄니 뭐니 해가지고 완전히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데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안 도와주면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폭삭 망하겠죠. 아이, 쟤들 나쁜 놈이야. 온갖 성범죄, 뭐 금융범죄, 지금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이 뭐니 해서 자기들 구속 안 되려고 야 저거 치워라 이래 되겠죠. 대한민국에서는 도와달라면 도와줘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지방선거 앞두고 이렇게 고개를 숙였는데 전시연립내각 이거 이제 전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북한을 밀고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의원 장관과 5.18 참석하겠다. 뭐 이런 최고 통합의 행보를 이제 보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쭉 했습니다. 그리고 가서 이제 그 5.18 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르겠다 하니까 지금 보수에서 난리가 났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친야당적 행보, 친광주적 행보는요, 한미연합군이 북진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광주에서 폭동 일으키고 반란 일으키고 또 민주당이 발목 잡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사전에 예방하는 뭐 그런 조치가 있다. 그런 의미가 있다. 선제적으로 뭐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해서 다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왜 전라도에서 이렇게 도와주지 않고 민주당이 억지를 쓰고 앵태를 쓰고 전쟁하지 말자 그러고 뭐 전라도 쪽에서 뭐 폭동이 일어나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국민적 여론이 야 저거 죽여 야 전시계엄 선포해 뭐 그렇게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 가지고 전라도 민심도 다독거리고 민주당도 한방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유사시에는 전시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명분을 지금 축적하고 있는 무서운 지금 행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특수부 검사 특수부가 뭐 한다며 정치 공작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5.18이
지금 뭐 북한하고 연결이 돼 있다 안 돼 있다 뭐 자꾸 논란이 있는데 이건 내막을 모르겠습니까? 알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를 참석하는 거는 지금 전시를 앞두고서 너가 가만히 있어. 까불면 안 돼. 뭐 그런 경고성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겁니다.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이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전시 열림 내각 하자 하니까 좋다고 박수치고 뭐 그랬는데 전시계엄 시에는요 군사재판이 열리는데 민간인도 간첩죄는 단심으로 처벌됩니다. 윤석열 정권에서 이 주적 개념, 문재인 정권이 없앴던 주적 개념을 부활시켰습니다. 그러면 국가보안법 적용이 됩니다. 너무 좋아할 일이 아니다. 자, 북한이 신종 코땡땡 전염병 때문에 앞으로 2-3주면 대규모 사망 단계에 돌입할 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자, 그 지금 지하 벙커에서 업무를 시작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이제 청와대 오늘 저희가 용산에 가보니까 국방부 청사 옆에 그 경찰들 엄청나게 경호를 쓰고 있더라고요. 자, 주적 개념이 부활됐고, 자, 이 취임사 핵심 키워드가 자유인데 35% 언급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구분했고 반지성, 생떼, 떼법, 뭐 이 민주당이죠. 뭐 말을 안 해도 전체주의 공산주의 박멸하겠다 이런 내용을 이제 애둘러서 표현했다. 자유의 확장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래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은 군무원에게도 권총을 지급할 계획이다. 군복을 입고 근무시키겠다. 이게 지금 주1 미군도 비전투 요원들한테 군사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주1 미군 가족들 그 소개하는 미국으로 대피시키는 훈련을 지금 하기도 했고요.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간첩들 대규모 지금 잡아들이고 있습니다. 간첩들 대규모 잡아들이고 있고, 윤석열 국방부 장관 이 후보자가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보안사령관 부관 출신이고 기무학교 교관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첩에 대해서 모를 수가 없다. 그리고 육사 40기 대구 달성구 출신이고 경북 영천 출신이고 미국의 테네시대 정치학 박사, 영어가 자유롭게 되고요. 그리고 제7군단장의 군단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7기동군단이 뭡니까? 밀고 올라가는 게 북진통일. 구호가 북진은 북진. 거기에 이 대장을 했다. 이게 심상치가 않아요. 자, 윤석열 정부 한 달 만에 대장 대규모 물갈이 7명 중 5, 6명 교체. 대장급 대규모 물갈이 되고 나면 그 밑은 3스타, 2스타, 1스타 싹 다 갈립니다. 그래 보시면 되고, 뭐 영관급, 위관급 다 갈리고. 자, 제가 이게 지난 시간에 한번 했는데 또 업그레이드 되는 상황이 있고 못 보신 분도 있고 하니까 제가 뭐 다시 한번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전시 열림 내각 이야기를 제가 앞에 했는데 자꾸 뭐 그게 뭐 쇼니 어쩌니 그 뭐 전시 열림 내각 뭐 관련해 가지고 다른 엉뚱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전시 열림 내각이 이야기가 나오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상을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 뜬금없이 5.18에 가가지고 야 무슨 뭐 임을 위한 행정국 재창을 하자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 사람 사상이 이상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한국군은 지금 안에 수뇌부 싹 물갈이하고 있고 간첩 잡아들이고 있고 지금 이제 북진 밀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주한미군과 주일미군은 준비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거를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국가안보라는 건요, 이 전체적인 이 국제정세는 전체적인 맥락을 봐야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꾸 이게 현미경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듯이 그 단편적으로 보는데, 단편적으로 보면은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맨날 사기당하고 성동격세 당하는 거예요. 자, 어제 했던 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다시 한번 반복 복습할게요. 자, 2021년부터 11월부터 최근까지 미군 홈페이지 상에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훈련 일자하고 사진 공개한 날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일자는 빼고 훈련 한 것만 보여드릴게요. 자, 미국의 주방위군의 전차 장갑차들이 대거 부산항으로 들어와서 이제 전방으로 배치가 됐고, 유류 탄약 등이 부산항 진해항으로 대량 반입돼서 전방에서 유류 배급 훈련이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미 태평양 육군사령관 및 부사령관이 2개월 단위로 동두천 미군기지를 시찰했다. 미 특수전 사령관이 한국의 UDT
사령부를 방문했고 한미 특수본 특수부대가 미국에서 합동훈련을 했다. 한국 특전사는 알래스카에서 미군 훈련을 참관했고 3월 18일 미 항모전단이 서해를 진입했습니다. 공중급유기 동원 장거리 폭격 훈련을 했고요. 오키나와 미 해병대가 포항에서 훈련했습니다. 미군들이 북한 지도를 들고 독도법 훈련했는데 제가 오늘 업데이트 한 거에는 휴전선 일대를 돌파하는 훈련을 해서 방어하고 돌파하는 그런 훈련을 한 거를 또 보여드릴게요. 자, 미 해병대가 오키나와에서 시가지전 훈련을 했는데 미군이 작년 말경에 미 본토 전역에서 테러리스트와 대테러리스트로 나눠서 공방전을 벌이는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군이 최신형 아파치 헬기를 24대를 한반도에 영구 배치했다. 무인기까지 포함해서. 주일 미군 사령관이 일본의 사세보항의 유류 탄약 기지를 점검했는데 여기 기지 규모가 약 1000만 평입니다. 여기가 미 해병대 상륙한 기지가 있고요. 그리고 인천 상륙작전 때 여기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 병원선이 지금 한반도 인근에 어디인가 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청와대 근무를 거부하고 용산국방부 청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미국 그린벨의 특수부대가 포천에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시작을 한 바 있고요. 자, 오키나와 주둔 미 해병대가 미 남부 플로리다까지 가서 전시물자 양육 훈련을 했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했습니다. 완전히 초장거리 물자 수송 및 양육 훈련을 했습니다. 미 본토에서 조종사 구출팀 및 특수장비가 파견돼서 오산 미 공군기지에 배치가 됐고 미 해병대 5,100여 명이 필리핀에서 훈련을 했는데 이때 그 최신 개발 중인 C130J 최신 건십을 훈련에 참가시켰습니다. 이게 이제 테스트를 한 거예요. 이 건십이 뭐냐면 C130J 수송기에 105mm 30포 30mm 이 대포를 달아가지고 그냥 하늘에서 그냥 대포를 쏘면서 상륙부대를 지원하는 이런 지원기인데 이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거를 지금 끌고 나가지고 테스트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이 괌에 원격 발사 가능한 사드를 배치했고 사드 공중 수송 훈련했다는 겁니다. 이게 여차하면 한반도에 들어온다는 거죠. 자, 주한 미군 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 지휘로 한국전 참전국 16개국과 의료지원국 5개국 대사회의 개최했습니다. 회의 내용이 비공개고요. 자, 그 다음에 미 육군이 장거리 극초음속 마 10 이상의 미사일을 배치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거리가 2700km입니다. 일본 혹은 한국에 배치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어디에 배치할지는 모른다. 요격이 불가능하다. 자, 미 항모전단이 대한해협을 통과해서 동해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훈련을 했고요. 그 한국군 제7기동군단 예하 수도기계화보병사단장이 한미연합사단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 미 해병대가 4만톤급 상륙 강습함을 F-35B 수중 이착륙기 전용 항모로 전환 배치를 했다. 일본 육상자위대가 미 육군 편제와 동일하게 편제 및 전략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미 육군 통신전자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을 방한해서 의무 전시 물자를 점검했다. 미 국방부 전영역 합동 지휘 통제 계획 승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육해공 해병대 통신이 일원화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5번 주한미공군 3,000여 명 이상이 강원도 필승훈련장에서 훈련을 실시했고요. 훈련장에 미 제7공군 사령관이 전장을 순회 점검했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미군이 부산항에서 물자 하역 중에 적의 미사일 공격을 받아 부상자 발생한 상황을 가정하여 장거리 헬기 후송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시작 4월 28일까지 한미연합훈련을 4월 28일까지 했고요. 주한 미 8군이 보급물자 수송 및 병력을 이동 통제하는 이동통신대대 훈련을 했습니다. 미 육군이 2022년 말까지 신형 단거리 대공 방어 시스템 1개 대대 긴급 편성을 하기로 했고요. 드론 공격을 대비한답니다. 군산의 미 제8 전투 비행단 항공 의무 장거리 후송 및 비상 대응 훈련을 했습니다. 미 태평양 육군이 예하 화학중대 WMD 대량 살상무기죠. 이
화학중대를 한국에 배치했습니다. 주한미군이 부산 팔부두에 임시 숙박시설 가설 훈련을 했고요. 주한미 7공군과 국군수도병원 이 항공의무 후송 대규모 훈련을 2월 말에 했습니다. 주일미 공군이 5년 만에 최대 규모 단시간 이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4번. 이제 국방장관 이 제7기동군단장 출신인데, 그리고 한미연합 지휘구조 설계를 했습니다. 그 지휘구조가 일원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7기동군단은 평양 점령부대고 한국군 기갑장비, 공격헬기 및 수송헬기의 약 70%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총사령관 출신을 국방장관에 앉혔다는 거, 이거는 상당히 의미심장한 일입니다. 자, 윤석열 당선자가 해병대 독립시켜서 4군 체제로 만들겠다. 해병대는 성능이 검증된 무기를 제공해야 된다. 이게 미 해병대와 동일한 장고를 확보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자가 사드 추가 배치하겠다, 이런 이야기 했고요. 자, 주한미 사령관 초청으로 당선자 신분으로 평택 미군기지를 방문해서 주한미군 사령관을 5분간 독대했습니다. 자, 주일미군 비전투 요원들에게 전투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군 군무원에게 권총을 지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주한미 8군이 기갑부대의 이동식 위성통신 장비를 교육했고요. 미육군 제18 의무사령관이 주일미 육군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5년 만에 지하시설 침투훈련, 이 작전훈련을 했는데, 이게 뭐 우주복 같은 거, 이상한 우주복 같은 거 뒤집어 쓰고 땅굴 침투훈련을 한 겁니다. 예. 주한미 육군이 지뢰지대 통로 개척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거 뭐 북한 밀고 올라간다는 겁니다. 예. 383 휴전선 통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 육군이 최신형 보병 전투 차량을 작전 배치하기 시작했다. 주한미군 제65 의무여단이 생화학전 대비 의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44, 45. 미 태평양 육군 직할 화학부대 하와이에 주둔하는데, 얘들이 화학전 대비 훈련을 포천에서 했습니다. 그 주한미군에는 이미 화학전 중대가 5개나 있는데, 본토에서 들어와가지고 생물학 무기 제거 훈련, 생물학 무기에 혹은 생화학 무기에 공격을 당했을 때 뭐 제독하고 뭐 후송하는 그런 훈련들을 했다. 그리고 아프간에 있던 E11A 베이컨, 이 일본 이게 가데나죠. 가데나입니다. 가데나 기지에 배치가 됐다. 한반도 이제 정찰을 시작했고요. 이게 뭐냐면 통신 중계기를 실은 비행기인데, 특수전화가 장거리 폭격을 하고 나면 이 통신이 중계가 잘 안 되는 수가 있는데, 그거를 대비해서 통신 중계기를 싣고 다니는 공중의 통신 중계기입니다. 그게 아프간에 있던 거를 지금 일본으로 배치했다는 거죠.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한다는 겁니다. 주한미 육군의 강습 취사훈련 실시했습니다. 이게 뭐냐, 취사도구가 탑재된 차량을 도로에 끌고 다니면서 안에서 밥을 해. 그리고 도로에서 밥을 줘요. 급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기동 간에 전투병에게 급식 훈련한, 이 밥 먹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전투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보다 10배 중요한 게 기름, 보급, 전시물자, 후송, 밥 주고,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게 지금 주한미군에서는 사상 최초로 훈련을 실시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탄도미사일 정찰기 RC-135 코브라를 9시간 동해 정찰했는데, 이거는 러시아를 염두에 둔 거라고 합니다. 예. 자, 주한미군이 하루 만에 조립할 수 있는 주택을 대량으로 발주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는데, 저희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 소문은 돌고 있다. 미군이 유럽에 2007년 이후 세계 기갑여단을 배치했습니다. 이 러시아전을 완전히 장기전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미군이 2차 대전 이후 독일에 비축된 전시물자를 100% 개방을 해서 이제 폴란드로 이제 수송을 했다. 이 이제 러시아를 이 유럽 쪽에 발을 묶어 놓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은 지금 뭐 전염병 때문에 45개 지역 2억 명 이상이 봉쇄가 됐고, 지금 최근에 상해를 조금 봉쇄를 풀어줬다가 상해에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짐 싸들고 다 지금 다른 데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상해가 텅 비어버린. 그 상해가 텅 비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냐면
상해를 통과해 가지고 그 양쯔강을 따라 가지고 장강이죠. 그 안쪽 내륙 물자가 수송이 되는데 배들이 안으로 들어가질 못합니다. 예. 뭐 파일럿 도선사들이 다 없어져 버리면은 배들이 들어가질 못하면 이 양쯔강 장강 안쪽에 있는 그 도시들은 큰 배가 들어와야지 또 작은 배에 실어 가지고 내륙 하천 뭐 작은 하천 지천으로 물자를 수송하고 안에 있는 것도 물자 빼내고 하는 그게 안 되니까 굶어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올 연말까지 안 가고 지금 벌써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긴다고 하는데 폭동일 나고 그러면 뭐 굶어 죽고 얼어 죽고 올 연말 되면 또 중간에 저 여름철에 비 오고 나면 쓸려 나가고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댐 무너지고 뭐 완전히 아비규환이 되는 거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벌써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와이 주둔 의무사령부가 주한미군 및 한국 육군과 야전병원 설치 훈련을 했습니다. 미 육군 제18 의무사령부 사령관이 주일 미 육군 사령부를 방문을 했다. 부산에서 미 해군 구축함 함장이 이 취임식을 건의했는데 이거는 전례가 없는 특이한 행동이라고 하면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주한 미 제2보병사단이 훈련에 미 본토 주둔 부대 인원들을 참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병력이 추가로 와가지고 훈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이 제11 공수사단을 창설했습니다. 세 번째라 그러고요. 자, 호주군 통합작전사령관이 한국을 방문해서 유엔 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호주의 해군, 공군, 육군을 통합 작전하는 그 사령관이 지금 유엔 사령부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미군의 핵 정찰기 WC-135가 오키나와에 도착을 해서 지금 북한을 감시하고 있고요. 미 공군이 대함 유도 폭탄 퀵 싱크 일명 공중어뢰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주한미 사령관이 한국 해군 및 한국 해군의 잠수함 구축함에 탑승을 해서 준비태세, 전비태세를 점검을 했습니다. 주한미 이사단 작전부사단장이 성남에서 개최된 2022년 국지도발 통합훈련 참석했고요. 한국육군 제7기동군단장이 주한미육군 제2보병사단 연합사단을 방문했습니다.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미육군이 이제 비전투원 속에 작전 애니오 이 훈련하는 거를 공개했다. 이게 뭐냐면 그 미군 가족들 있죠. 미국인들 그거 대피하는 훈련을 하는 거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제7기동군단 한국군입니다. 제7기동군단 하고 연합사단이 연합전술토의를 개최했다. 이거 치고 올라간다니 하면. 자, 문재인 정권이 삭제했던 북한 추적 개념을 다시 부활했고요. 추적 개념이 없으면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됩니다. 이제 간첩죄는 민간인도 군사재판에 들어간다. 단심이다. 한국 공군이 특수작전 침투기 MC-130K가 미 본토까지 가서 훈련을 했습니다. 미 제1기갑 사단이 휴전선 일대 모형을 놓고 방어 돌파 훈련을 실시했다. 그리고 주한미군 중 한국군 부대마크를 착용한 병사들이 이제 발견된답니다. 이 한국군의 배속이 돼서 보급훈련 뭐 그런 걸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친야당적 행보, 친광주적 행보는 한미연합군이 북진시 폭동, 반란 등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선제적으로 묶어두는 의미로 해석이 되고 분석이 됩니다. 전시개헌 시에는 군사재판이 진행되는데 군사재판에도 민간인이라 하더라도 간첩죄는 단심으로 처벌된다. 지금 만만치 않은 내용들이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전화드렸습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중국 무너진다, 북한 무너진다 벌써 뭐 3, 4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2018년 초부터 중국이 무너진다 계속 그런 이야기 했죠. 지금 중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는 그냥 그 구글에서 민주당에서 완전히 제 광고를 다 빼버렸습니다. 광고 빼버리고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저희 광고비 제로입니다. 후원을 해주시면 여기 보이시죠? 1877 0248 1877 0248 월 CMS 뭐 좀 후원을 해주시고 좋아요 구독 신청 눌러주시면 저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 좋아요 안 눌러주고 구독 신청 안 눌러진다고
계속 하는데 그런 이야기 나오면 저희가 뭐 댓글 삭제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탄압받고 있는 거고 댓글 삭제된다고 하시는데 저희 댓글 삭제하는 거 없습니다. 예. 손대는 거 전혀 없는데 뭐 그런 뭐 탄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많이 퍼지면은 좋을 건 없겠죠. 종북 주사파들이 겁먹고 지레 겁먹고 도망가거나 침몰하는 배에서 뛰어내리거나 자백하거나 뭡니까 미군 쪽에 붙어가지고 아예 저기 항복합니다 그러거나 아니면 해외로 도망가거나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다 뭐 지금 선거에서 뭐 지는 거고 뭐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방송을 많이 하는 거를 뭐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후원을 해주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고 힘드네요. 제가 계속 이런 이 국가의 이런 국운을 바꾸는 이런 방송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분 보는 거는 20분이지만 저희 이거 준비하려고 한 10시간 12시간 매일 이거 보고 이거 기록하고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미군 기지 홈페이지 이런 데 가가지고 보고 업데이트하고 해야 됩니다. 진이 다 빠집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하고 나면요 그냥 넉다운 되는 그런 건 그러니까 제가 계속 기침도 하고 뭐 몸이 건강에 안 좋습니다. 청기를 너무 많이 누설해서 그런 것 같은데 대한민국이 지켜주고 언론의 자유가 지켜주고 언론 결사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정치적 자유, 종교적 자유가 지켜지면은 그러면 되는 거죠. 뭐 무슨 뭐 그 큰 부귀영화를 누리겠습니까?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